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공공부조법 중에서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장제도로서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구체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료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료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조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 청장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그 밖에 노숙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지의 구성원, 중증 장애인의 구성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후유증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지자체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세대 구성원을 양육, 간병을 하는 사람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정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그 외에 병력법, 재해구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종이냐 2종이냐의 판정권은 신청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직 관계부처의 직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은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실사 확인, 금융정보 등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은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자는 이 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자로서 인정이 된 날로부터 의료급여의 개시일로 인정을 합니다. 의료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 분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산 방지, 결핵 환자의 확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2차 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 15세 이하의 아동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이 되면은 진료 담당의사는 진료 의견을 기록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병원에 제출을 하고 예약, 접수 및 지정된 날짜에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 시 필요한 병진료와 치료비, 각종 검진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같은 대상자에게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의료급여 의뢰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급자가 독단적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 시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입니다. 의료 수급권자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의 거의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비 및 의약품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수급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재해는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상한 일수나 의료급여의 연장 신청, 의료급여 일수의 산정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서면 통보에 의한 지시서, 급여 일수의 통보, 급여의 제한, 급여의 변경, 급여의 연장, 급여 중지 등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여 지시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수급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받아서 기한 내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자체의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법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수급, 출산 비용에 대하여 수급권자는 추가급여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 비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의 심사, 조정,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자체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 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 비용을 받거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여 대상자들 중에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지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지역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려워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접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의료비의 지출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진료 항목이나 약품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진료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전산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학교,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 시 보상의 학대,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촉진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상자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욱 포괄적이고 공정한 의료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와 의료의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건강과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라고 선택을 해준 정치인들이 개쓰레기들, 생양아치들, 빨갱이들, 범죄자들 천국에 국회를 만들어 놓고 지난 4년에 이어서 다시금 개쓰레기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악법들만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둥이만 열면은 탄핵, 방탄, 특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선동질만 일삼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외치는 상식과 공정, 복지 정책은 허공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저질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 개쓰레기 국회가 행정권을 마비시키고 사법권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복지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작금의 정치 상태를 보면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언젠가는 좋은 세상 양질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노후 대책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 정책은 나라가 바로 서야 하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선명하고 좋은 정치를 하여야 하고 좋은 정치는 청렴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쓰레기들, 범죄자들, 빨갱이들이 모인 범죄단체 정치인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정치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초익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